김건희 씨 스스로 줄리를 입에 올립니다. 건희의 인터뷰는 100% 거짓말입니다.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나는 그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나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는 정치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 힘으로 물꼬를 터버렸으니까. 윤 전 총장의 관여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윤 전 총장에게 지명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펼쳐집니다. 법무부가 정직 1개월에 처했다는 회신을 보내온 겁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다른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인천의 한 골프장에 선결제를 해두면 윤 서장이 검사, 언론인, 세무공무원 등과 수시로 가서 공짜로 골프를 친다. 경찰이 사실관계에 접근하려고 하면 검찰이 가로막는 듯한 행태는 태국에서 인터폴에 체포가 됐으니 압송이 되죠. 상식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천공항에서 붙잡아서 일단 조사를 시작해야 될 텐데 그렇죠. 붙잡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집에 갔고요. 한 2년 뭉개요. 2015년 2월경에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 희대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겐 세 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지금 김 다이어리에는 윤석열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건가요? 그 사이 있는 걸로 알고. 윤석열 이름이 석자가 적혀 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미스터리와 부당거래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됩니다. 공정과 법치를 내세우며 대선 도전을 선언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지난 2주 연속으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 씨 사건과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응원과 동시에 그동안 뭐 하다가 왜 이제야 비판과 질책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윤 전 총장을 옹호하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옹호 논리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 빗대며 그럼 윤 전 총장이 아내를 버려야 한다는 말이냐, 이런 식의 반박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장모가 진짜 무슨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다. 그걸 미리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와이프를 버려야 되냐. 그러나 이건 사실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어린 시절 딸은 알지도 못하는 사건으로 처벌받고 숨진 장인의 문제를 들어 사위에게까지 색깔론을 편 연좌제적 발상에 맞선 것이죠. 아내를 버려야 하느냐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색깔론과 연좌제라는 시대착오적 공격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윤 전 총장 처가 의혹 중에는 부인 김건희 씨가 성인으로서 직접 관련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만 2건입니다. 장모 사건에도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장모 때문에 아내를 버려야 하느냐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하나 윤 전 총장을 옹호하는 논리는 이런 거죠. 장모와 부인 사건 다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 아닌가. 결혼 전 사건까지 책임지라는 건 가혹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독립된 성인이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면 되는 문제 아니냐는 건데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의혹에 윤 전 총장 본인은 정말로 전혀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김건희 씨와 교제 중이거나 결혼한 뒤 처가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일이 있다면 윤 전 총장이 결혼 전 처가의 문제에 왜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물음 자체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 또한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윤 전 총장이 결혼을 전후해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처가 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감찰과 징계를 해달라는 진정을 2차례나 냈죠. 그중 한 번은 윤 전 총장을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법무부 회신까지 받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감찰과 징계위원회 모두 처가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인정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엇갈리는 두 주장 중 과연 진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나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청한 인물은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 정대택 씨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경찰, 검사, 판사 등
권력기관 관료들에 의해 수사와 재판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 씨는 윤 전 총장 장모와 서울 오금동의 한 건물 투자 수익 분배 문제를 놓고 17년째 소송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2004년 첫 소송 당시 양아무개 당시 부장검사가 최 씨 모녀로부터 뇌물을 제공받고 소송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양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건의의 인터뷰는 100% 거짓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고 그 당시에 고위직 검사로 나왔던데 2004년 7월 10일경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체코 프라하로 출국해가지고 10박 11일간 여행한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 씨가 2012년 3월에는 양 검사가 아닌 윤 전 총장이 장모와 부인 관련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 진정서를 법무부와 검찰에 낸 겁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수 2과장을 거쳐 중수 1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중간 간부급 특수통 검사의 최고 요직이죠. 정 씨는 진정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아무개 모녀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2008년경부터 새로운 사실을 첨부하여 최 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윤석열 과장이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검찰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반면 윤석열 과장의 장모가 고소한 사건은 기소했다. 윤 과장의 압력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대택 씨는 왜 이 시점에서 양 검사가 아닌 윤석열 검사를 최 씨 모녀의 뒷배로 지목하게 된 걸까요? 정 씨는 2004년께 최 씨 모녀의 뒤를 봐주던 양 검사가 이후 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퇴임했고 최 씨 모녀와 관계가 끊겼다 주장합니다. 또 그 뒤 최 씨 딸 김건희 씨가 윤석열 검사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사실을 알게 됐고 윤 검사가 자신의 송사에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게 돼 2012년 3월 진정서를 넣게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 씨의 진정에 따라 대검찰청은 감찰 1과에 이 사건을 배당합니다. 감찰 1과는 2012년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동안 정 씨를 조사합니다. 그러나 감찰 1과는 결과적으로 윤 과장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무혐의 종결 처리합니다. 당시 감찰이 진행되던 도중인 6월 13일 윤석열 과장은 감찰 사실을 취재하던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진정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진정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다. 압력 행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진정인은 지난 10년간 장모를 괴롭힌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장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심지어 인터넷에 제 부인을 꽃뱀이라고 표현한 글도 올렸다. 제가 아내와 교제하다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비방하고 다녔다. 여기서 윤 전 총장 장모가 명예훼손으로 정 씨를 고소해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000만 원 판결은 이후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 씨는 최 씨가 딸을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했다는 등 총 16차례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했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명예훼손의 직접적 대상이 장모 최 씨라는 점에서 윤 전 총장의 압력 행사 의혹까지 말끔히 다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한계 또한 지닌다고 봐야 할 겁니다. 대검의 무혐의 종결 처리에 반발한 정 씨는 2013년 12월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이번에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펼쳐집니다. 법무부는 12월 31일 정 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서를 보내옵니다.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정대택 씨가 독직 등의 사유로 윤 전 총장 징계를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정직 1개월에 처했다는 회신을 보내온 겁니다. 정 씨는 당연히 징계 사유는 독직 등 자신이 제기한 사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월 31일자 법무부 공고에도 윤 전 총장 징계 내용이 실렸는데요. 여기엔 사유가 항명, 재산신고 누락으로 기록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지검장 지시를 위반하고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이를 집행한 점. 2013년 2월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5억여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 이런 내용입니다. 회신과 간보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부에선 회신서가 윤 전 총장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단지 징계가 이뤄졌다, 이런 점만 알린 것에 불과하다 지적합니다.
실제 사유는 간보 내용 그대로일 거라는 주장인데요. 진정서를 낸 날짜와 징계 의결 날짜가 12월 18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진정서 내용이 징계 의결에 반영되지 못했을 것임을 말해준다. 이런 지적 또한 나옵니다.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상돈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되었습니다.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전의 연속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물론 이 역시도 학명에 더해 재산신고 누락이 징계 사유로 추가된 것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일들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 또한 제기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예. 제 기억에는 그것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요. 절차에 따르지 않은 조치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이 공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징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들여다봐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소송과 수사에 윤 전 총장이 결혼을 전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총장이 처가 식구 말고 자신의 가까운 지인의 범죄 혐의를 비호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의혹 사건이 그것입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 노릇통하는 검사죠.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을 대윤, 윤대진을 소윤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입니다. 윤 전 총장은 형인 윤우진 서장과도 여러 번 골프를 같이 치고 종종 식사도 함께하는 등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우진 세무서장이 2012년 초 경찰 수사망에 포착됩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서장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음료수입업자 김아무개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김 씨가 인천의 한 골프장에 선결제를 해두면 윤 서장이 검사, 언론인, 세무공무원 등과 수시로 가서 공짜로 골프를 친다.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합니다. 그해 8월 9일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첩보 확인을 위해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하지만 처음 단 한 번을 빼고는 나머지 6번 모두 검찰에 의해 기각된 겁니다. 윤우진이랑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같이 골프를 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그 장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최소한 거기 이제 부킹 내역이라도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쳤는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첫 영장 하나는 내주고 나머지 6개는 다 기각을 하는데 재밌는 게 처음에는 경찰이 윤우진 씨나 이 관련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지를 이제 몰라서 윤우진 씨 이름으로 부킹이 돼 있는 내역을 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게 내줬어요. 검찰이 이제 아무 말도 없이 내줘요. 근데 그 골프장을 들어갑니다. 근데 윤우진 씨 이름으로 골프를 친 사람이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골프를 쳤다는 건 윤우진 씨도 인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우진 씨를 포함한 윤우진 씨 주변 인물들이 가명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장 부킹을 해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흔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골프를 칠 때 자기 이름으로 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경찰이 윤우진 씨가 썼던 차명을 확인해서 그 이름으로 영장을 신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경찰이 사실관계에 접근하려고 하면 검찰이 가로막는 듯한 행태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경찰은 윤 서장을 8월 20일 소환하지만 윤 서장은 건강 문제를 들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소환조사 11일 뒤엔 돌연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과 캄보디아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11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지 5개월 만인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합니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잡혀서 송환된 피의자인데 공항에서 체포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보내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더욱 막합바식의 행태를 보입니다. 태국에서 인터폴에 체포가 돼서 이제 압송이 되죠. 네. 그럼 상식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천공항에서 붙잡아서 일단 조사를 시작해야 될 텐데 그렇죠. 붙잡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집에 갔고요. 그러면서 한 달여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뭉개요. 2015년 2월경에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무혐의 이유가 뭐냐면 윤우진 씨가 금품을 받은 거는 맞는데 네.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였고요. 2012년에 해외로 도주한 다음에 국세청이 이제 윤우진 씨에 대해서 이제 파면 처분을 내렸거든요. 근데 윤우진 씨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고 나니까 네. 그걸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파면한 네. 처분을 취소해달라. 본인이 또 이깁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길 수 있는 당연히요. 거죠. 그래서 예. 2015년 6월 달에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윤석열 씨를 포함한 검사들, 그러니까 1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로 보이는 검사들 관련된 수사는 뭐 당연히 중단이 된 거죠. 단군 일의 첫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이 희대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겐 세 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힘을 쓴 게 아니냐. 친형 사건에 직접 나서기가 어려운 윤대진 검사장을 대신해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입니다.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장 기각이나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없습니다. 예,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의혹을 부인합니다. 둘째, 봐주기를 넘어 윤 전 총장 자신도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윤 전 총장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정확히 말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수사가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이 윤우진 씨의 주변 인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우진 씨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수시로 골프를 같이 치고 향응까지는 아니겠죠. 뭐 같이 밥을 먹고 만나고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사 그리고 언론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윤석열 씨가 있었던 거고요.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은 뭐였죠?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고요. 윤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윤우진 전 서장과 한두 번 골프를 친 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2010년 중수 이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2012년 경찰 수사가 이뤄진 시점에는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 씨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적은 없다. 향응 의혹 또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해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튀어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윤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준 육류업자 김 씨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 다이어리에는 윤석열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건가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열 이름이 석자가 적혀 있다. 네, 확보된 거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2011년 10월부터 금년 6월 정도까지의 자료들이에요. 그 세무서장을 알게 된 것이 2010년이에요.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골프를 지금 가을 시즌에서 12년 여름 시즌까지의 것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윤우진 씨와 골프를 쳤다고 했었던 시점, 2010년 이전 시점과 전혀 동떨어진 시점에 이 육류 수입업자의 다이어리에서 자기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육류 수입업자와 윤석열 씨는 모르는 사이였다라는 윤석열 씨의 주장이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셋째, 윤 전 총장이 윤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입니다.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의혹이죠.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청문회에서 처음엔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자신의 말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오해가 있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는 등 위증과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이 세 가지나 불거진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인사청문회 직후 주광덕 의원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가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의 무혐의 처리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는 점에서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만약 무혐의 처리와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당시 검찰 내부의 비호와 무마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의 관여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윤 전 총장에게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총장 본인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미스터리와 부당거래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요지경 같은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윤 전 총장의 의혹이 확인되기라도 하면 공정과 법치를 내세우며 대선 도전을 선언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